안녕하세요. 쇼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자, 실전 공무원 행정법 시간이고요. 이제 뭐 이제 9급 시험은 끝났지만 7급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이제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올해 9급 시험에서 조금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도 기본서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와 별도로 반드시 시간을 내서 문제풀이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문제 많이 맞추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서를 잘 이해하고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를 100%다 맞춘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 훈련은 별도로 하셔야만 됩니다. 쇼터디가 좋은 게요. 뭐 모바일 뭐죠? 태블릿 PC나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 보는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하게 헬스장 가듯이 꾸준하게 문제 푸셔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취소 소송. 자,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관의 경과로 인해서 효과가 소멸되었고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로 삼아서 장래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 기준이 불령인 시행규칙이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죠. 예, 전원합의제 판결로 이러한 경우 즉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소송을 통해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례가 봤습니다. 전원합의제 판결로 결과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이고 너무 중요한 판례죠. 전원합의제 판결이기 때문에 이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죠. 왜 그러죠?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아요. 즉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의 효력 정지는 그 거부 처분을 인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2번 옳은 지문. 3번 도룡용 또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의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 인정할 수 없죠. 기억하시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4번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된 때 이를 승계한 행정청, 그죠? 승계한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승계 전의 행정청이 아니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예, 옳은 지문이에요. 자, 승계 전 행정청이 아님을 주의하셔야겠죠. 네. 1번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였고요. 2번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서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사립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 승인을 요청하였네요. 네. 이에 대해서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죠? 옳은 거. 자, 1번 볼게요. 관할청 임원 취임 승인으로 선임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됩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 지위를 취득한다? 틀렸죠. 여기서 기본행위 그러니까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그 관할청의 취임 승인 여기서 뭐죠? 인가죠. 인가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인가가 그죠? 기본행위 하자를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가 기본 행위죠.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 설령 관할청의
그 취임 승인 인가가 있어도, 즉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 하자가 치유된다? 치유되는 것이 아니죠. 예,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 인가가 기본행위 상의 그 하자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임원 선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2번이 맞네요. 자, 인가는 그 인가 행위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다투어야만 하는 겁니다. 즉, 자, 기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투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자, 즉 다시 말해서 기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자, 기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기본 행위를 다투어야만 하지. 기본 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툰다? 이거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3번 질문. A 학교 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에 대해서 선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까? 자,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A 학교 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예요. 사법상의 행위.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까? 처분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임원 선임 행위, 학교 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는 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요.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겠죠. 3번 틀린 지문. 좋습니다. 4번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은 비에 대해 학교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해주는 특허다? 아니라고 그랬죠? 자,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은 특허가 아니라 인가입니다. 인가. 특허가 아니다.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그 의사 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예, 맞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쟁송 방법은 공법상 그 당사자 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하는 과는 다르죠. 그래서 항고 소송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 도지사가 그죠? 채용계약 관계 한쪽 당사자로서의 대등한 지위에 행하는 의사 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공중보건 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에 대하여는 그죠?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 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그 의사 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2번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 당연히 되죠? 법률 우위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의 내용은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거겠죠? 자, 2번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계약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 틀린 거죠? 네. 행정처분과 같이 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 지문도 틀린 거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당연히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푸니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20문제 풀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기억 볼게요.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돼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 정확하게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립 여부가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맞고요. 자, 2번 구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 영업에 대해서 영업을 정지할 위법 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쵸? 이것도 판례 입장. 그래서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명령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봐야 되고요. 공중위생 영업에 있어서 영업에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대물적 처분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니은도 옳은 지문이요. 디귿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행해진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 설립 결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일단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경우에 조합 설립 결의는요. 인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가하다.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지 별도로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만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 확인에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아요. 리을이 왜 틀렸을까? 리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에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사건을 분리해서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한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지 않죠. 이때는 후행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해서 그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판례는. 따라서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됩니다. 후행처분에 흡수되어서 소멸해버리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이미 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리을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예. 어쨌든 기역, 니은, 디귿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5번 볼까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신고. 여러분 20문제를 풀려니까 좀 많네요. 여러분들은 꼭 20문제를 푸십니다. 저는 10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건축법에 따른 착공 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장래의 법적 불이익을 예견되지 않아서 이를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죠. 이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례가 보고 있죠. 건축주 등으로서 착공 신고가 반려된다면 당연히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이행강제금이나 시정명령,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해서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죠? 그 지위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착공 신고 반려 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에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자,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네. 따라서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1번부터 딱 정답이 나오네요. 나머지 지문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위,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자, 위법한 건축물의 양상과 그 철거를 둘러싼 자,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죠? 자, 1번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뭐 시정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서 지위가 불안정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요 2번, 1번과 반대되는 지문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어쨌든 정답 1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인허가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 그래서 판례 입장이 그렇습니다. 4번 수산업법 제44조 소종의 어업의 신고는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예, 이것도 결론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합니다. 판례도. 철의 문제 나왔네. 철의 문제. 어떻게 보면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 자, 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누가 떠오르는데 지금? 네, 보조금을 부정하게. 자, 어떤 장모가 떠오르는가요? 예. 어쨌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인증을 취소하였다. 이건 마치 뭔가를 알고서 낸 문제 같다. 어쨌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아이고. 갑자기 이러죠? 자, 정답은 여러분 일단 철회. 예, 철회는요. 일단 평가 인증의 취소는 강학상의 취소가 아니라 자, 철회에 해당하죠. 평가 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철회라는 것은 여러분 유효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 후에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유로 이유로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죠. 그래서 철회의 사유라면 기존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하거나 또는 비항목적으로 만드는 사후에 어떤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사유로 하는 직권 취소가 아닙니다. 그죠? 성립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예요. 그래서 직권 취소와 구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문에서 평가 인증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사용했죠. 그와 같은 그 발생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하므로 취소가 아니라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는 아닙니다. 철회예요.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자, 철회는요. 기본적으로 장래효가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의무 위반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문에서
평가 인증의 효력에 관한 지문이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여러분 이거는 장래효가 원칙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철회, 행정청이 평가 인증 취소를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 인증 효력을 취소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서 상실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죠. 예, 그래서 실무에서도 장래효를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평가 인증 효력에 관한 지문, 의 효력을 취소 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는 없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래효가 원칙이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취소와 철회에 대한 개념적인 구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효과에 있어서 장래효와 소급효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좋았습니다. 6번 문제. 자, 사례 문제 또 나왔네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서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 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주점을 출입시켜 청소년 보호법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일단 취소 소송에서 취소 확정 판결, 그러니까 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 어떤 효력이 있죠?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 등을 반복하여서는 아니 되죠. 따라서 다만 이제 별개의 사유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가능하고요. 자, 취소된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분, 즉 영업허가 정지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죠? 1번 볼게요. A 시장은 갑이 청소년 유흥조객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는 없고요.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 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죠. 3번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다는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 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시킨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는 없죠. 자, 3번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 없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할 수는 없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 시장은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치더라도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할 수는 없다. 지금 이게 4번 지문 같은 경우가 이게 청문 절차 거치지 않았다 이건 뭐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절차상 하자를 시정 또는 보완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이거는 별개의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번, 2번, 3번들은 다 반복이에요. 그죠? 반복. 그래서 기속력인 반복 금지효에 반하는 것들인데 4번 같은 지문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 내려진 경우에 다시 적법하게 절차상 하자를 시정, 보완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했다. 이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반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인 반복 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 4번이 이제 요 사례에 대한 이제 쟁점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기속력 효력 차원에서 반복 금지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례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러분 유승준 사례입니다. 유승준 씨가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다. 절차상 하자로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그 대법원에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지만 그럼 절차상 하자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다시 입국 금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다.
반복 금지효에 반하는지 여부의 문제였습니다. 7번. 재밌는 문제였고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모두 고른 것을 골라라. 이건 뭐 판례 결론을 암기하고 있냐 없냐의 문제죠. 네. 요런 게 오히려 제일 어려워요. 공부를 이거는 이제 암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죠. 적극. 예. 2번 지목 변경 신청의 반려행위요.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죠. 왜 그러죠? 자, 토지 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 처분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목은 토지 소유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기억하셔야겠죠? 결론,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반복된 2차 대집행 계고. 요거는 소극이죠. 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에 불응하자 2차, 3차로 행한 계고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소극입니다. 2차, 3차의 계고 처분은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진 않고 다만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귿땡. 그죠? 디귿들하고 다 틀려요.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 1번이네요. 그죠? 맞나요? 정답? 1번? 네. 정답 표시 한번 해보죠. 오케이. 1번. 그 다음 리을이요. 국세 환급금 결정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이요. 이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않습니다. 소극. 왜냐? 환급세액의 경우에는요. 이제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이 충족될 때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절차에 따른 환급 결정 또는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오케이? 그 디귿, 리을 틀린 지문이고요. 미음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 조치. 이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근데 이 사건 보수 삭감 조치는 감봉 처분이다. 즉 행정처분이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미음 맞는 지문. 자, 9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한번 보세요. 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초만. 자, 문제 1번 볼까요? 행정처분이요. 행정처분에 당연 무효를 주장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죠. 피고 행정청에게 그 행정처분에 대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번 재결 취소 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및 형식상 위법만을 의미하고 내용상의 위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뭐가 틀렸죠? 죄송합니다. 지금 피고가 아니죠? 원고에게 있습니다. 행정청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원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자, 원고의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해석했네요. 피고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원고, 국민한테 있어요. 틀렸습니다. 1번. 2번. 재결 취소 소송에 있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상 위법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즉 내용, 주체, 절차,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위법이 있다면 하자에 해당해서 소송 대상이 됩니다. 자, 3번이요. 무효인 과세 처분에 의해서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 맞는 지문이네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죠. 따라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 구제수사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즉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왜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하고 이와 별도로 중요한 거죠.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 3번 옳은 지문이에요. 살짝 헷갈렸던 지문. 4번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행정소송법 규정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소기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소기간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올해 국가직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 문제죠. 사례. 갑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을 통지받은 후에 90일 넘어서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개별 공시 지가 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갑은 토지 대장에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자 지목 변경 신청을 하고요. 을은 갑의 토지가 사실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변경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옳은 걸 골라라. 자, 1번 볼까요? 갑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틀렸죠? 네,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요. 중간적 처분으로 보일지라도 각종 부담금과 조세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개별 공시 지가 결정 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죠. 제기할 수 있고요. 2번 갑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어디요?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정해진 시정 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행정처분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로 놓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거다. 이게 판례가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선행정처분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인
선행정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은요, 그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지만 하자는 승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자가 승계된다. 그래서 2번 질문 옳은 질문이에요. 약간 어려웠던 판례 입장. 그래서 옳은 걸로 했죠. 2번 정답. 3번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므로 갑은 지목 변경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있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국민의 권리관계, 그러니까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결론적으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 맨날 나왔던 판례 사례에 또 나왔죠. 4번 을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죠.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 토지에 대한 실질상의 권리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하니 이를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어려웠습니다. 이거 하자의 승계까지 깊이 있게 사례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 2번을 얼마나 맞췄는지 글쎄요. 이거를 글쎄요. 몇 명이나 맞췄는지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그 과세처분이요. 과세처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은 하자가 승계된다는 거, 그죠? 요 부분 하자의 승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법 이유로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판례 입장이었다. 네. 아무튼 10문제 봤고요, 여러분. 이제 점점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기본서를 보실 때도 그 내용을 한 땀 한 땀 충실하게 읽으셔야 되겠죠. 지금 9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읽을 때 좀 천천히 그 내용을 좀 충실하게 이해해가면서 읽으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편합니다.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문자든 중급자든 거의 합격 예정자든 간에 문제풀이는 기본서 공부와는 진짜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별개입니다. 이해와 암기의 척도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결과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관계, 그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저는 단언할 수는 없다. 물론 많이 보고 많이 이해하고 그런 암기가 잘 되는 사람이 문제를 많이 맞추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문제를 더 잘 맞출 수도 있다라고도 봐요. 왜? 문제 푸는 건 다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딱 핵심. 그죠? 이게 왜 틀렸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죠? 다른 지문이 몰라도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라고만 맞추면 돼요. 이거는 많이 공부한 거와 꼭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 스킬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실전 공무원 행정법 재미삼아 또 부담 없이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길 바라고 쇼터디.com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충실하게 연습하세요. 매일매일 몇 문제? 20문제. 매일매일 20문제. 과목별로 다 푸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00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9급은 100문제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